여러분 안녕. 여기는 제 작업실인데요. 너무 개판이라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태국에 갔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눈썹 염색할 때가 돼가지고 눈썹 염색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바르고 왔어요. 때는 바야흐로 2019년. 제 친구들이 다 유럽에 살고 있었거든요. 베를린이랑 암스테르담 쪽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날 겸 여행을 할 겸 유럽에 여행을 다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F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한국 한 번만 놀러 가자, 한 번만 가자, 진짜 재밌어,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태국에 엄청 열렬한 팬이었거든. 태국을 되게 좋아했고 그 전에도 이미 태국을 서너 차례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럽에 한참 푹 빠져 있었던 터라 아시아는 유럽만큼 내가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태국 나라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친구가 계속 모르고 막 그래서 2020년 2월이죠. 그때 처음 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어. 그래서 가 마라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 갔어. 근데 제가 더운 나라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엄청 덥더만 뜨거운 그 느낌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오 이게 동남아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게 여름 나라다 보니 썸머랜드라고 부르거든요. 식물이 장난 아니에요. 식물 자라는 모습이 한국은 자랐다가 겨울에 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자랐다가 이러잖아요. 식물이 보통 그렇게까지 거대하게 자라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근데 태국은 막 모든 식물이 거대해. 밀림 같아. 밀림인데 또 도시야. 오 되게 흥미롭다. 그때까지는 막 이랬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태국에 갔을 때 날짜가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태국은 불교가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그 기간 동안에는 술을 판매할 수가 없고 그런 룰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도 파티 같은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아주 안타깝게도 제가 태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에 그 친구들이 일 때문에 왔다가 제 친구의 친구 뭐 약간 겹지인이라서 알게 된 친구들이었거든. 그 태국 친구들이 태국에서 음악을 되게 오래 한 친구들이에요. DJ 씬의 전자음악을 되게 오래 한 1세대 친구들이거든요. 태국 내 1세대.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려가지고 지금은 문을 닫은 드커문이라는 클럽이 있어. 클럽이 막 창고에서 하던 시절이 있거든. 그 창고에서 파티를 막 열어준 거야. 지인 막 외국인 DJ들 막 불러가지고 얼마나 재밌게요. 뭔지 알지? 얼마나 재밌게. 그게 금토 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은 토요일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끝나는 날인 거야. 근데 보통은 그 토요일에도 사람들이 파티를 안 열고 그냥 다 쉬는데 제 친구는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 밤에 파티를 딱 연 거야. 그 가능한 그 날에. 그래서 뒤집어지게 놀고 제가 그때 한 14일 정도를 갔어요. 그래서 그 14일 동안 그 친구들이랑 막 계속 만나서 놀고 그 친구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계속 만나서 같이 놀고 막 이랬다. 그리고 당시에 제 한국 친구의 친구도 그냥 작은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태국에서 살고 있었고 F의 친구의 뭐 지인도 태국 분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업을 차리고 있었고 막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의 옆지인들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태국에서는 뭐가 지금 유행이지? 뭐가 트렌드지? 이렇게 봤는데 그때 한국 문화 자체가 그냥 트렌드였어. 보통 뭐 한국 문화 좋아해 이러면은 뭐 우리가 K-팝 아이돌을 생각하는데 K-팝 아이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한국 패션 스타일도 유행했고 태국의 힙스터 친구들은 예지와 패기구의 음악을 막 들으면서 한국 언더그라운드 씬 음악 그걸 소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작은 카테고리 내에 속하는 사람들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던 형태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그냥 한국의 그 전반적인 모든 문화를 다 소비를 하면서 태국에서는 옛날에는 일본 문화가 되게 트렌드하고 힙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그게 이제 좀 한국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한국을 소비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 거야. 나도 한번 와서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 20대에 객기였지. 뭐 경험도 없고 족도 없으면서 계획도 마땅히 없었어. 근데 그냥 뭔가 그거 있잖아. 뭔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거도 없는 자신감. 그런 게 있었어. 한번 해보자. 막 내가 막 그런 거야. 그 F라는 친구한테. 왜냐면 그 F라는 친구는 이미 너무 태국 좋아. 나 태국에 살고 싶어. 막 이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 친구는 사업 아이템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태국에 와서 네가 가진 이 기술로 우리가 가게를 차리고 그리고 나는 너가 가진 그 기술을 보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워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 확장을 시켜보자. 이랬고 그 당시에 그 태국 친구들이나 그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하고 계셨던 그 한국 그 겹친 분들도 그래 와 이러면서 지금 어차피 코비드 터져가지고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고 있었던 그 사업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손님이 없다. 그래서 너네가 오면 방도 막 공짜로 줄 수 있다 막 이러고 뭔가 약간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내가 느끼기에 뭐야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좋았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한 1년 정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자 계획을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여행 가서 다른 환경과 다른 그런 문화 속에서 돈을 막 펑펑 쓸 때는 얼마나 재밌어. 즐겁지.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단 한 개도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뭐야? 우리가 현실을 직면해야 되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유흥과 나의 욕망 같은 것들을 좀 절제를 해야 하잖아. 그래야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 F라는 친구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지 못했고 저도 뭐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못 간갑다 그냥 이랬다. 근데 여기서 반전. 저는 그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의 상황이 못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모은 그 돈으로 저는 그냥 보증금을 구해서 방을 하나 얻었고 그 얻은 방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영상을 보실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자취 요리 유튜브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게 저의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 유튜브를 해보고 싶었거든. 난 요리 잘하고 자취 요리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는 이미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할 줄 아니까 그냥 시작했어. 실제로 제가 매주 영상을 하나씩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구독자가 한 200명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F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도자기였거든요. 도자기 배우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도 했고 막 알바하고 유튜브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내일 배움 카드로 도자기 배우고 이랬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 내가 명확하게 아직 하고 싶은 거를 직업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저를 둘러싼 환경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병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안정적이면 좀 불안해져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염색 끝났어요. 근데 그냥 내가 너무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같이 계획을 세웠지. 저와 F가. 근데 거기에 가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걸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저의 욕망이잖아요. 저의 어떤 도전이고 근데 태국을 결과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F의 탓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돈 모았는데 F는 돈 안 모았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못 가게 된 거니까 뭐 전적으로 이것은 F의 탓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그런 내가 멋지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스스로. 그러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멋지다고 느끼고 싶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그냥 가자였어요. 혼자서 가자. 어찌됐건 F는 타인이잖아요. 뭐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생각 같은 걸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남 탓을 하면서 안정 속에 안주하는 것보다 원래 생각을 했던 목표에 한번 도달을 해보자. 몰라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근데 그냥 한번 해보자. 뭐 왜 못하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약간 무모한 성격이 있어요. 좀 대책 없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하고 좀 겁이 없는 경향도 있고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목표를 딱 세운 거야. 혼자 태국에 가자.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 한 1년간 알바를 막 두세 개씩 뛰면서 돈을 모아서 온 거예요. 태국에. 2022년 12월인가에 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원더프루트 영상 올린 게 거기 온지 한 일주일인가? 2주 돼서 간 게 영상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국에서 살고 있고 당연히 대책 없이 왔으니까 대책 없이 굴렀어요, 여러분. 몰라 굴렀어. 태국에서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올해 7월에 세라믹 관련해서 아주 작게 브랜드를 오픈을 했고 아주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태국에 온 이유였고 여러분이 자의식과잉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 분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